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대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회와 싸워보자는 얘기뿐이 아닙니다. 국회와의 협치를 포기한 목리 인사라고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법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둘 다 조국 전 수석, 지금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2기 내각에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를 떠난 지 2주 만에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돌아온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후보자의 소회부터 먼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떼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구장 차장, 그런데 소감 발표를 생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지금 저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준비하러 가는 이제 첫 자리에서 이 그러니까 뭐 후보 지명에 대한 소감이라기보다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그리고 법무부 혁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자인 조국 이 법무장관 후보자 간에는 상당히 많은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생방송은 했는데 질의응답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 파란 넥타이가 또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얘기도 있어서요. 이제 조국 후보자입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런데 요즘 이순신 장군님 바쁩니다. 또 소환이 됐어요. 아까 보셨지만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소명을 완수하겠다. 이 서해 맹산 뜻이 뭡니까? 원래 뜻은 뭐냐면요.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한산도에서 시를 읊으셨는데 그 시의 원래 내용은 서해 어룡동 맹산 초목지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바다에 서약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을 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아는구나 이런 뜻인데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도 사실은 전쟁을 앞두고서 의지를 다지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시를 읊으셨는데 조국 수석이 이제 그걸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이제 후보자가 됐죠.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 막중한 책임을 맡으면서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나. 그래서 아마 이순신 장군이 읊었던 시를 읊었는데 이제 이게 뭐 어쨌든 한일 외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순신 장군의 시를 읊은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것처럼 이제 뭐 8월 농부처럼이라는 얘기도 했고 서해 맹산 의지는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은 관심도 없다는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 타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대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SNS로 여러 가지 선동 정치를 이렇게 앞장섰던 분인데 과연 법무장관하고 어울리겠느냐. 국회와의 협치를 포기한 목리 인사라고 평가가 됩니다. 일단은 임기 내내 시끄러웠고 그리고 능력도 부족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끝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결국 국회와 싸워보자는 얘기뿐이 아닙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정치권, 과거부터 나왔던 말들을 모아봤습니다.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시끄럽다라는 국민 분열의 상징. 반면 사법개혁의 적임자 그리고 장관직 수행 문제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에 정의당의 생각을 우리가 좀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데스노트라서. 근데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를 환영하는 겁니까? 그렇죠. 정의당은 대환영 입장이죠. 지금 국회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때문에 정개특위하고 이제 사법개혁특위 이 두 가지가 이제 위원장 자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개특위는 민주당이 이제 하고 있는데 사법개혁특위는 이제 한국당에서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개혁을 바라는 이제 진보적인 지지층 또 특히나 이제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사법개혁이 좌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으로써 정의당 지지층이나 진보개혁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 사법개혁이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겠구나 힘을 갖고 이런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예. 조국 수석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또 김주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런 이제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집권 중반기에 이제 법무 라인, 사정 개혁 라인 이런 것을 좀 완성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후보자라고 직함을 잘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수석, 전 수석, 이제 교수, 이제 후보자 직함이 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후보자로 잘 익히셔야 됩니다. 저 화면에 잠깐 나왔던 저것이 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이제 오늘 소회를 밝힌 건데 조국 후보자 과연 야당의 거센 공격을 뚫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실제 취임까지는 만만치 않다는 전망도 분명 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후보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인사청문회하고 지금 하는 과정이 진짜 물론 이제 가정이 너무 진짜 한 번씩 거치는 청문회 얘기를 슬쩍 했었는데 그런데 떼약볕이라는 제목도 붙여봤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한참 전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예약했을 시절에 미리 SNS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청문회 목록이 될 만한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글을 썼었잖아요. 네. 조국 수석이 8월에 대학교 아래서 일을 해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청문회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역대 정부를 쭉 봐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앞으로 어디 갈지를 미리 다 알고 미리 움직이는 이 참모나 장관 후보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정권의 2인자 정도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앞으로 갈 길을 다 예측하고 미리 또 여당 의원들한테 이게 앞으로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런 문제가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다라고 이제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청문회 결국 나중에 아마 그냥 임명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6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다 또 장관이 됐잖아요. 16명이나 17명이나 그게 똑같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의 기록은 남겨두겠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청문보고서가 없이 채택된 장관 임명자가 전 임기를 거쳐서 17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직까지 이 임기가 만 2년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만약에 이 조국 전 후보자를 장관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게 된다면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는 기록을 남길 겁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솔직히 인사청문회 앞으로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라는 게 인사청문회에 있는 게 견제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을 본다면 17번이나 만약 예를 들어서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의회제도 그러면 어떤 입법부와 어떤 행정부의 견제 이런 게 과연 필요 있을까라는 솔직히 회의감마저 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본인들이 그렇게 민주주의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어떤 서로의 원칙을 어기면서 임명할 것인지 아닌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잠시만요. 지명된 지 9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청문회 통과까지 예상하시는 겁니까? 구자욱 차장. 네. 보면 본인이 이렇게 직접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네. 이 얘기는 본인이 이제 과거에 청문회 관련해서 SNS에 청문회가 이렇게 신상털기식 청문회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도 네. 자기한테는 청문회의 아킬레스건 결정타가 없다는 걸 자신만만하게 공개한 거네요.
자신만만하게 공개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리 김을 좀 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문 표절에 대해서 연구윤리 위반 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윤리 위반이 아닙니다. 자녀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해서 갑질했다라고 하지만 외압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학 재벌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그 정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핫하게 붙을 만한 이 가능성이 좀 낮고요. 또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더라도 장관을 임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보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해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시도 인용을 했고 8월에 농구처럼 뛰겠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과거까지만 해도 좀 전 SNS까지만 해도 그 길 메시지 계속 내보내고 그랬었죠.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하고 한번 제대로 붙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건 아마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서 국회에 좀 이제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까지 SNS는 본인의 생각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여러 의견들을 듣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관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어쨌든 그 법무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야나 아니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여러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런 표현을 통해서 국회에 조금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본인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거는 한쪽의 의견만을 전달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의견을 전달하는 장관이 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씩은 의견이 조금 다르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를 향한 무한 신뢰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참 많습니다. 해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줄기차게 듣고도 조국 카드를 밀어붙인 이유, 오늘 청와대 개각 발표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민정 대변인이요, 위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어떤 공이 있었는지를 쭉 하는데 근데 우리가 조국 전 수석했을 때 인사 문제가 참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얘기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분은 잊어버리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조국 수석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수석이 처음에 수석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헌법 개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 개정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습니까? 공수처 이야기를 본인이 나와서 대동하고 설명을 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가장 기본적인 게 청와대가 뭘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입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도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안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만큼 실제로 제도화를 성과해냈는가. 이게 가장 큰 업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고민정 대변인 이야기했듯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민정수의 가장 큰 임무는 뭡니까? 일단 인사검증이잖아요. 공직기강 확립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제도화지 않습니까? 자, 인사검증 어떻게 됐습니까? 11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했습니다. 16명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김태우 전 수사관을 통해서 공직기강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도화 문제 하나 또 제도화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죠. 그럼 무슨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고민정 대변인의 생각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보이는 손앞에 있는 성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구장처장, 이게 야당의 얘기를 빌어보면 조국 후보자는 편가르기 논란이 심했고 편향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회전문 인사가 또 어딨냐라는 게 야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국 카드를 계속 들이미는 이유는 이게 결국 검찰개혁과 내년 총선 때문입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1년에 북콘서트에서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 같은 분은 5년 동안 임기 내내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문 대통령은 2011년에 본인이 했던 얘기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권자가 돼서.
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민정수석 2년 2개월 동안 일하게 하고 이제 법무부 장관 앉혀서 이 말 그대로 검찰개혁을 제도화를 완수해라라고 지금 이제 이 임무를 준 건데요. 물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만큼은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 그것을 할 적임자가 조국이다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문 대통령 이런 인사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이 사법개혁 특위 안이 국회를 과연 통과할 수 있는지 여기에 성패가 좀 달려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장차장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과거 당대표 시절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무한 신뢰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농담이 아니고요. 임기가 그렇게 무슨 1년 반,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법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8년 전 얘기가 지금 현실이 조금씩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픽 제가 굳이 다 읽지 않아도 벌써 윤정훈 교수님 지금 기승전 조국 이번에 개각은 그냥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이런 표현까지 나오니까 바로 대권 잠룡 되는 건 아닌지 대통령이 저렇게 신뢰를 하는데요. 아니 이번에 인사를 한 10명 가까이 했는데 너무 다 조국 후보자만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이 굉장히 좀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장관님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조국 이제 후보자 이제 대권 잠룡으로 이제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좀 과잉된 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현재 여권 입장에서는 PK 지역, 특히나 이제 부산이 중심지죠. 예. 이쪽에서 이제 정치적인 기반을 닦는 게 전국 정당으로 나가고 수권 정당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도부거든요. 근데 이쪽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호남 기반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동진 정책 이런 걸 추진하면서 영남권으로 이제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왔어요. 그것을 가장 전면에 나서서 헌신적으로 했던 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바통을 이어서 문재인 현재 대통령께서 또 부산에서 출마하신 거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 어떤 카드를 부산 PK 지역에 내보냈을 때 어떤 집권 여당 민주당의 어떤 PK에 대한 애정, 또 정치적인 신뢰 구축 이런 것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만한 카드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정치 경력을 쌓고 해나가면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권에서 이현정 의원님, 그 편향성 논란을 아까 전 주제에서 쭉 다뤄봤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을 때 화면 보시면 지금은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게 무슨 군사독재 시절에도 참아하지 못했던 일인데 MB 정권이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당시 혹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직책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 검찰과 청와대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 바로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이제 현직 검사를 사퇴하고 난 다음에 가게 돼 있고 그것도 일정 기간 지나야 갔죠. 그리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사실은 권력을 가진 권력기관과 그다음에 청와대와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어떤 권력 자체를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거기 상급자입니다. 자, 민정수석이 바로 이제 법무부 장관을 갈 경우에 결국은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검찰은 어떤 면에서 권력의 검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정신에 의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서 갈 때 그때 정말 야당에서 반발을 심하게 했어요.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참아하지 못했던 일이다. 근데 그 참아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군사 독재에서 할 수 없었는데 이 정부에서 했더라면 과연 그럼 이 정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로남불 논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긴 시간 저희가 뉴스탑10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소통하는 뉴스탑10 댓글이 또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야당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왜 대안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이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만 하니까 국민들의 호응을 못 받고 있다. 야당 반성론 제기한 시청자분도 계십니다. 예. 이순신 장군님이 듣는다면 법무부 장관 가는 걸 반대할 것이다. 왜? 편가르기 할까봐. 편가르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있나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전에 실무 경험이라고 풍부했는데 조국 후보자는 검찰이나 법원, 변호사 어디 실무 경험이 있나? 이 질문 최진봉 교수님은 답이 가능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일정 부분 검찰이나 또는 이제 그 법무부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전혀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컨대 실무적으로 법원에 근무하거나 검찰에 근무한 적은 없어요. 예. 이제 학자로서 검찰이나 아니면 법무부에 관련된 형법 관련된 조사도 했었고 또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민정수석실이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와 또 검찰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국 수석도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하나 짧게만 더 여쭤볼게요. 예. 만약에 예. 지금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예. 조국 후보자가 정말 부산에 출마해서 총선에 나가면 그럼 또 몇 개월 진짜 1년도 안 되는 장관직을 또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논란이 있죠.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수석이 그렇게 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6개월 정도밖에 장관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3개월 전에는 이제 업무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총선에 만약 출마를 하려면 물론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6개월 1월까지 과연 검찰 개혁이나 아니면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법안들이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3월까지 또는 4월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예.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조국 수석 일단 법무장관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예. 그 일을 마무리 짓는 일에 조금 더 올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하면 그건 정말 엄청난 비난을 수용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개각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조국 후보자 얘기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